안녕하세요. 솔론이란 닉보다 솔론 봇 제작자로서 더 유명한 솔론입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봇 중에서 인공지능 카톡봇에 해당하는 솔론 봇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코드적인 부분보다는 구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솔론봇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솔론봇에는 달러와 키워드를 주면은 이 키워드에 대한 요약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URL을 주면은 이 URL을 읽고 이 URL에서 요약 세 줄로 요약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카톡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인공지능 카톡봇이 솔론봇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솔론봇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프로필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작은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3일 전에 드디어 구독자 수 100명을 찍었습니다. 유사 개발자 솔론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유명하게는 솔론봇이라는 것을 만든 제작자로서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이 물리학과에서 아시겠지만 저는 코딩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비전공자에다가 비개발자 출신이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이름이 철학 풍경 산책인데요. 이제 딱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철학에 빠져 있을 때, 뭐 철학 공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철학 읽기를 하고 있을 때 운영하던 블로그인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내용이 없죠. 이제 다른 개발 말고 다른 것 좀 공부하느라 개발과 완전히 무관하죠.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저는 솔직히 코딩 그렇게 잘 모릅니다. 제가 코딩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GPT로만 코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코딩 모른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카톡봇을 만들 때도 솔직히 저는 거의 다 GPT에게 맡겼거든요. GPT에게 뭐 이거 해줘, 나 이거 만들고 싶어, 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붙이라는 거야? 뭐 어디다가 복사를 하면 돼?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만든 게 현재 솔론봇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 코딩을 잘 몰라도 GPT와 함께라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 만들고자 하는 게 명확히 있고 그거를 GPT에게 쪼목쪼목 물어가면서 할 수 있다면은 코딩을 잘 몰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봇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오픈 채팅 봇이라고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에서 방장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봇이죠. 예를 들어서 환영 메시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하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알림 메시지. 특정 시간마다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뭐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마다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질문 답변, 그러니까 슬러시하고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정해진 텍스트를 출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처음 어떤 방에 들어가면은 어서 오세요. 프로필은 고유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칙 기반 챗봇입니다. 이 규칙 기반 챗봇의 특징은요. 일단 예측 가능한 응답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왔을 때 그리고 특정 시간마다 그리고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정해진 답변이 갑니다. 그래서 구현이 굉장히 간단해요. 뭐 특정 시간에 무엇을 말해라, 뭐 누군가 무엇을 말하면은 이렇게 답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텍스트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적은 컴퓨팅 자원 필요로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답을 꼭 출력만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뭐 생각이 있어서 답을 하는 거라든가 뭐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답을 한다든가 그런 고려사항이 전혀 없이 사실상 그냥 출력만 하는 거예요. 컴퓨팅 자원이 사실상 별로 안 듭니다. 그러면 단점으로는 유연성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정해진 답만 내보내야 되니까. 모든 상황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슬러시 슬러시 무엇을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특정한 트리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지만 그 트리거에 대한 답변만 내놓으므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는 당연히 어렵겠죠. 애초에 대화라든가 뭔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텍스트를 출력할 뿐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겠지만 솔론봇도 이 인공지능 세팅봇의 일종이죠.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해요. 예를 들어서 슬러시 키워드만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이 링크가 있거나 뭔가 아까처럼 달러 표시가 있거나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통제하면서 답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챗 GPT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저 솔론봇에는 이 기능이 없긴 한데 챗 GPT의 API를 그냥 그대로 이제 답변하게 그 질문 답변의 기능만 하도록 하면은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챗 GPT처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링크가 정확히 무엇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링크마다 대략적인 설정만 해두면요. 이 링크에 대해서 요약을 각 링크마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링크를 슬러시 링크식으로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챗 G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질문을 날리는데 항상 새로운 답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은 챗 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3.5만 있었잖아요. 챗 GPT 3.5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챗 GPT 4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놀랐죠. 왜냐면은 똑똑했으니까 그 3.5에 비해서. 그런데 4에서 더 넘어가가지고 4 옴니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도 읽을 수 있고 이미지를 반대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5원이라고 해가지고 논리적인 생각 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반대로 답변으로는 구현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학습하는데 오래 걸릴 뿐더러 이 봇을 다루기에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솔론봇이 있으면은 솔론봇은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를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비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예를 들어서 링크가 어떤 조건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이 링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쓰는 것도 은근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 중에 3B나 0.5B 같은 모델들은 0.5B, 3B가 사이즈인데 빌리언 해가지고 이제 모델 크기를 나타내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스마트폰이나 온 디바이스에 붙을 수 있지만 성능이 좀 낮아요. 그러면 못해도 지금은 8B 정도의 사이즈를 최소로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GPU가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에 붙은 GPU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CPU만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모델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응답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얘가 봇이 만들어졌어도 이 봇이 어떤 답변을 할지 몰라요. 할로시에이션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사실 세종대왕은 조선시대고 맥북은 현대인데 당연히 시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챗 GPT는 그걸 지어서 줬죠. 그것처럼 아예 틀린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이상한 정보들을 섞어가지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답변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솔론봇도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은 이상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 LLM의 공통적인 특성이라서 당장 어떻게 많이 고치기는 힘든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솔론봇을 사용할 때는 주로 요약 기능 위주로 사용하는 게 요약은 비교적 쉽고 할루시가 그나마 적거든요. 이 솔론봇은 인공지능 카카오톡 봇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솔론봇이 포함되는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솔론봇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대략적인 구조예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달러 키워드가 원래 솔론봇의 초기 기능이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링크 기능은 비교적 최신에 붙은 거고 원래는 달러 키워드 기능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유사개발자 솔론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공개가 된 내용 중 하나예요. 보시면은 이게 그 달러 키워드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장비들을 먼저 볼게요. 장비가 먼저 라즈베리 파이 3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니 컴퓨터예요. 미니 컴퓨터인데
그래서 작고 전력도 적게 먹고 그래서 24시간 켜줄 수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이게 원래는 제3세계 아이들에게 쓰기 위한 그런 컴퓨터로 제작이 됐는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시리즈인데 라즈베리 파이 자체가 그 모델 시리즈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3는 세 번째 시리즈란 거겠죠. 이것이 대략 1코 1램이라는 컴퓨팅 자원을 가져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뭐 8코, 뭐 12코, 뭐 32램 그런 식으로 큰데 이거는 굉장히 작죠. 이 작은 컴퓨터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알뜰폰을 구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알뜰폰이 월 2,000원이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폰을 바꾸고 예전 폰을 그대로 두시고 계시다면 그 예전 폰에다가 알뜰폰 개통을 해가지고 대략 월 2,000원 정도의 새로운 폰을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카톡 계정을 만들면요. 기존에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원래 계정과는 분리된 다른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명의로. 그게 아니면은 갤럭시 탭 같은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일반 다른 중국제 태블릿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제 태블릿은 카톡의 하나의 데스크탑, 하나의 모바일 계정 정책에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카톡을 로그인하다 보면은 하나의 데스크탑에서는 로그인하면은 다른 데스크탑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기존의 로그인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바일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다른 폰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기존 폰의 로그인이 풀려요. 이거는 카카오톡 정책이에요. 근데 갤럭시 탭의 일부 시리즈의 경우에는요. 갤럭시 탭도 전체가 아니긴 한데 일부 갤럭시 탭의 경우에는 기존의 폰이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더라도 갤럭시 탭에서는 카카오톡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갤럭시 탭으로 그 제 알뜰폰 하나, 제 갤럭시 탭 솔런봇 계정에 동시에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알뜰폰이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갤럭시 탭이나 뭔가 추가적인 안드로이드 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라는 미니 PC 그리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기기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구성을 보시면 이 미니 PC에서는 뭐가 올라가냐면요. 파이썬으로 만드는 API 서버가 하나 올라갑니다. 이 API 서버는요, 제미나이랑 소통을 해요. 이 제미나이라는 게 구글의 GPT 같은 거죠. 이 구글의 GPT와 같은 것에 키워드를 요약하도록 요청하면은 얘가 요약 내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메신저 봇 R이라는 어플을 깔아 줍니다. 이 메신저 봇 R이란 게 그 카톡이나 텔레그램 그런 몇 가지 SNS 어플에 대해서 봇을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봇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카톡에서 달러 키워드가 처음에 보내지면은 메신저 봇 R이 이것을 인식해서 키워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패스트 API라고 하는 일종의 이 미니 PC 위에 올라가는 서버에서 키워드 요약 요청을 제미나이에게 보내요. 그러면 제미나이가 그 키워드에 대한 요약을 주겠죠. 그럼 그 답변을 가지고 다시 메신저 봇 R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메신저 봇 R이 요약 내용 받았어 하면서 다시 카톡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보내면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메신저 봇 R에서 주고받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카톡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요약입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자세히 좀 뜯어 볼게요. 먼저 솔론봇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이거 인공지능 뭐 쓰냐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구글의 GPT라고 할 수 있는 제미나이를 씁니다. 이 제미나이를 쓰는 이유는요. 그냥 간단해요. 무료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료로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격이 정말 중요하시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소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제미나이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정확히 보시면요. 하루에 최대 1500회까지가 무료입니다. 이 1500회 하루에 쓰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열심히 보내도 모든 여러 방에서 많은 요청을 보내도 1500회를 채우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100회도 못 채울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다만 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인데 분당 요청수가 15회입니다. 그러니까 60초 안에 15회인데 이것도 솔직히 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솔론봇의 경우에도 어뷰징이 아닌 이상 몇 사람이 정말 여러 번 보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는 이상 이 분당 15회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횟수 안에서라면은
입력 가격 정책은 무료이고요. 출력 가격도 무료입니다. 굉장히 좋죠. 구글의 배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덕분으로 이 솔론봇은 좀 절약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스마트폰인데요. 알뜰폰이라서 제 명의로 된 다른 폰이에요. 월 2,000원 정도에 쓰고 있고요. 이 위에 메신저봇 R이라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받고 API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이 메신저봇 R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플로.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이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지금은 구형폰인데 구형폰을 알뜰폰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미니 PC, 라즈베리 파이 3죠. 이게 하나의 PC예요. 여기에 뭐 CPU 있고요, 램 있고요. 나름대로 들어갈 걸 다 들어간 사이즈가 이겁니다. 이게 왜 미니 PC인지 잘 아시겠죠? 진짜 작아요. 아마 여러분의 GPU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그 안에 기본적인 구성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작은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패스트 API라는 응답을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스트 API가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키워드를 받으면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제미나이로 보내고 이 제미나이로부터 키워드 요약을 받고 이 키워드 요약을 다시 메신저봇 R한테 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미니 PC입니다. 아담하죠? 이게 랜선이고 그러니까 와이파이와 이 공유기와 연결된 랜선이고 이게 충전기예요. 이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죠. 은근히 다 있어요. 있을 건. 여기 USB 허브도 있을 거고 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톡과 메신저봇 R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카톡에서 이제 링크를 주는 거죠. 제가 솔론봇한테 이 솔론봇이 있는 그 카톡방에서 링크 하나를 주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알람이 뜨죠. 알람이 뜨면은 메신저봇 R이 이 알람을 보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람이 안 울리면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가 그 카톡방 화면에 있으면 알람이 안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카톡방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제 화면에는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메신저봇 R이라는 어플 화면이 있으니까 이게 카톡방의 화면이 아니니까 보내준 알람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알람을 인식을 하면요. 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미니 PC에 보내고 미니 PC로부터 요약 내용을 받아가지고 다시 쏴주는 게 현재 솔론봇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메신저 봇 R과 패스트 API 그러니까 서버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요. 메신저 봇 R은 사실상 넘겨주는 역할만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드 왔네? 키워드 보내줄게. 그러면은 실제로 대부분의 역할은 얘가 합니다. 패스트 API라는 곳에서 해요. 그러면은 키워드 받았어. 그러면 제미나이 인공지능한테 요청을 해요. 이거 요약해줘. 그러면 요약을 받았어. 그러면 요약을 다시 보내줄게가 사실상 메인 로직이 여기 이 미니 PC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넘겨받았으니까 요약 내용을 넘겨받았으니까 그냥 다시 넘겨줄 뿐이에요. 얘는 이 정도의 역할까지만 합니다. 여기서 메신저봇 R에게 역할을 더 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주는 이유가 메신저봇 R은 스마트폰 위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보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정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힘든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패스트 API 측에서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인 로직을 넘겨준 겁니다. 얘는 넘겨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러면 이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패스트 API라는 것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써요. 요즘 뭐 AI 같은 거 할 때 파이썬으로 많이 쓰시죠? 그런 그 언어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파이썬이 API 서버도 만들고 AI 연구하는 데도 쓰여요. 그러니까 AI를 연구하고 뭐 AI를 이제 남들이 쓸 수 있도록 배포라고 하거든요. 그 배포를 하는 데도 쓰이고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 메신저 봇 R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쓸 수 있어요. 벌써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언어가 두 개나 되네? 너무 힘들 것 같다. 왜 코딩을 난 모르는데 왜 언어를 두 개씩이나 하라고 하지? 저도 솔직히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요. 다 GPT가 짜줬습니다. 이 파이썬은 요즘 문법이 쉬워가지고 초보자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AI로 많이 뜨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 언어 문법에 대해서 GPT가 이미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크롬에서 보시는 웹사이트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크롬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 전에는 익스플로어였죠. 익스플로어에서도 오래됐고, 뭐 웹사이트가 만들어진 지는 진짜 한참 됐으니까 이 자바스크립트의 역사는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많겠죠. 그러면은 GPT가 학습한 양도 많겠죠. 그러면은 GPT한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둘 다 GPT가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 단계, 그러니까 용어 설명 정도로만 아시면은 GPT를 쓸 때 좀 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GPT를 쓸 때 유용한 수준까지로만 제가 용어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해드릴 거고, 그 이상으로는 저도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 3시간 수업에서는 파이썬을 조금 더 쓰기 위한 랭체인이라든가 몇 가지 용어 개념을 조금 더 섞긴 할 건데, 그것도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깊게는 안 들어가고 GPT에게 시키기 쉬운 수준으로만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언어가 있구나, 그러면 GPT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하고, 정확히 말하면 복사 붙여넣기죠.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치해야 될 게 조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는 메신저 봇 R 어플이라는 것을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는 VS 코드와 파이썬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각각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한 VS 코드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파이썬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용어 설명 정도로만, 그러니까 GPT에게 시킬 때 이것까지 알면 더 좋은 내용과 실제로 이제 복붙을 할 때 대충 어디다 복붙을 해야 될지 감을 잡기 위한 기본 용어 설명, 그 정도로만 이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뭐 심화라든가 뭐 어렵게라든가 뭐 여기서 더 알면 좋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안 나갈 거고요. 딱 GPT에게 시킬 때, GPT에게 받은 것을 복붙할 때 딱 그 정도의 용도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딱 그러니까 용어 설명 정도의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3시간 강의에서는 랭체인이라든가 몇 가지 설명들이 더 추가가 될 건데, 그것도 딱 용어 설명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그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특별한 언어예요. 파이썬이란 것은 언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예요. 다만 그 언어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뭐 영어는 뭐 미국에서 소통하기 위한 언어고, 한국어는 한국에서 소통하기 위한 언어고, 중국어는 중국에서 소통하기 위한 언어죠. 그러면은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은요, 간결하고 쉽고 범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EXE라고 확장자가 붙은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서버를 서빙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도 자신이 만든 것을 쓰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파이썬이 아까 그 패스트 API가 대표적으로 이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웹, 데이터 분석, AI 등에서 사용이 되는데, 특히 요즘 AI 때문에 굉장히 핫해요. 이 AI를 연구하는데도 파이썬이 쓰이고요. 이 AI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쓸 수 있도록 서버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이 패스트 API처럼. 그래서 요즘 파이썬이 조금 핫한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반면에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웹 브라우저라는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크롬이나 엣지, 옛날에는 익스플로어죠. 거기서 쓰던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동적이고 유연한 특징을 가진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이 어딘가 클릭을 하거나 그러면은 새로운 물체들이 나오거나 어딘가 링크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효과들이 나타나다가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적이고 유연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웹페이지에서 상호작용 추가가 가능하고요. 메신저 봇 R에서 사용이 됩니다. 메신저 봇 R은 정확히 말하면 웹브라우저는 아닌데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쓰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뒤에서 잘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뭐 특정 명령어로 시키면은. 그러면은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는 알아볼게요. 이 파이썬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딱 세 파트만 용어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변수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name이라는 상자 안에다가 홍길동이라는 내용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me 홍길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린트가 출력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name이 뭔지 출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name을 출력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내용인 홍길동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파이썬을 실행시켜 보니까 실제로 홍길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쓰냐? 이제 간단한 이유 하나만, 직관적인 이유 하나만 들어드리자면요. 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쓰기 싫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임을 한 번 정해두면요. 여기서도 홍길동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홍길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홍길동을 한 번만 정의를 해두면은 여러 군데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파이썬을 실행시켜 보면요. 실제로 이 내용이 나왔죠. 네임이 아니라 이 네임의 내용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나는 홍길동 이하가 이제 하나로 정의를 해뒀을 뿐인데 여러 군데서 쓰일 수 있죠. 이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뭐 다른 곳에서 응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변수 선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주 어렵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쓰기 편해서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조건문을 한번 볼 건데요. 조건, if죠. if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죠? 만약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도 만약 조건이라면 이것을 명령할 거야. 명령한 것을 실행해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else는 그 외의 것들, 만약에 조건에 안 맞아 그러면은 이것을 실행해 라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라는 변수 1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요, 이 20은요 여기서 한번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이지라는 변수가 18보다 클까? 그러면은 성인입니다라는 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 프린트에 의해서.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요. 성인입니다가 나오죠. 왜냐면은 이 변수가 21로 18보다 크니까. 그러면 만약에 16이면 어떻게 될까요? 16이면은 18보다 작죠. 만약에 age가 18 이상이 아니야. 그러면 else로 가가지고 미성년자입니다가 나와야 합니다. 실제로 봐보면은 미성년자라고 나오죠. 이렇게 만약으로 조건을 처리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for라는 게 있으면요, 이거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거를 3번 해야 되는데 3번씩이나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 이거 해를 3번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 이거 3번 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하고 반복할 거 하고 이제 반복을 무엇을 할지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서도 실제로 보시면 0부터 4까지 이제 변수 선언을 해주고 말하고 프린트를 하고 이 과정을 5번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A라는 과정을 너 5번 하도록 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문을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요. i라는 것을 5번 실행하는 거거든요. 반복 횟수를 세는 것을 5번 반복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반복 횟수 1, 반복 횟수 2, 반복 횟수 3, 반복 횟수 4, 반복 횟수 5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반복 횟수를 세도록 하는 것이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법이에요. 파이썬이란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할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f나 for나 쓰는 과정들이.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개념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문법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let이란 게 붙었죠. 아까는 name 홍길동이었는데 이 let이란 게 붙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당장 쓰이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GPT가 다시 해줄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만 구조는 똑같다. 뭐 어쩌고 name 홍길동 이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똑같죠. if 조건, else 뭐 명령 이런 식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앞에 붙는 게 if 괄호 있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이런 식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구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if문의 그 사례도 또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for문도 for 조건할 거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반복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이것들만 알아도 대강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정도 언어만으로 GPT에게 시키면은
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솔론봇에 가까운 그 카카오톡 봇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컴퓨터나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PC와 같이 24시간 돌릴 수 있는 거면 정말 좋아요. 근데 아마 이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할 거고요. 이거를 하면은 24시간 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꺼지면은 다시 켜가지고 실행시켜야 된다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것도 되긴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할 겁니다. 컴퓨터 또는 노트북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걸로 쓰셔도 됩니다. 이 위에는 파이썬과 VS 코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것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제미나이 API는 미리 준비해 주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미나이 API가 그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로그인하고 API 키를 바로 받으시고 이제 따로 메모장 같은 데다가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그 키를 쓸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 여러분이 가지신 걸로 할 건데 이게 원래는 알트폰이나 갤럭시 탭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게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카카오톡을 쓰고 계신 그 스마트폰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의 계정을 보수로 만들면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모든 방에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처음에 제가 드릴 때 제가 만든 어떤 방에서만 작동을 하는 그런 코드를 미리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쓰실 때는 제 방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GPT에게 물어보도록 조금 더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 위에는 메신저 봇 알마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본 계정이든 여러분의 원래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알뜰폰이든 갤럭시 탭이든 이 안드로이드 기기 위에다가 메신저 봇 알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안드로이드 기기와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서 일단 본 계정을 테스트를 할 거고요. 안드로이드 기기가 필요한 이유는 메신저 봇 R을 쓰기 위해서. 다만 너무 오래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년 이내에 예전에 쓰던 폰이 좋지만 지금 거 아마 5년 많이 안 되셨을 테니까 지금 거 쓰셔도 좋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알뜰폰을 사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기는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솔론봇도 가장 위험한 요소가 이건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와이파이가 살짝 불안정해가지고 만약 끊기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다시 조작하기 전까지는 와이파이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솔론봇의 먹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 불안 요소인데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환경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와이파이 환경에서 아마 여러분의 집에서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여러분의 본 계정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도 가실 거고 학교에도 가실 테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구현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기기 같은 걸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GPT한테 물어봐가면서 이제 복구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버 준비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준비를 할 거예요. 원래는 서버는 24시간 전원은 꺼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모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현재 컴퓨터로 쓸 거고요. 만약에 구형 노트북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형 노트북은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전원 종료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 좋겠죠. 왜냐면은 24시간 켜져 있고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저전력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기료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정말 이제 좀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코딩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아마 높은 확률로 여쭤보실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비전공자에다가 지금은 유사개발자로 활동 중인데 저도 코딩은 잘 모르고요. GPT로 다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데도 솔론봇이라는 카톡봇을 만들 수 있었고요. 코드를 할 줄 아는 것보다는 지금은 GPT 때문에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가와 어디다 붙여넣을까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이제 솔론봇처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링크를 통해서 요약을 하는 그런 봇을 만들고자 하는 게 현재 목표죠.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명확해요. 그러면은 어디다 붙여넣을까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것도 제가 설명해가면서 조금 더 드릴 건데 이것도 GPT에게 물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GPT를 통하면은 어지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이제 대충 GPT가 코드를 주면은 그걸 어디다 붙여 넣을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오류랑 이해는 GPT가 해줄 테니까요. 이건 실제로 간단한 코드를 GPT에게 평문으로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나온 말들인데요. 보시면은 실제로 평문으로 실제로 쓰는 언어로 번역해서 이제 알려주죠. 여러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때는 이것보다 더 쉽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GPT가 어지간하면 해준다. 저도 코딩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만들 수 있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왜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용을 안 하시고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시나요? 라즈베리 파이는 미니 PC예요. 미니 PC니까 저전력이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끈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끄시고 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더라 뭐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끈단 말이에요. 그 단절되는 시간 동안은 봇이 작동하지 못하니까 미니 PC의 일종인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API 비용은 어떻게 버티시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미나이 무료로 씁니다. 무료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접속수를 소화할 수 있는 걸까요? 접속수는 사실 아까 1코어 1램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적은 리소스거든요. 이게 그 컴퓨터 자원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 컴퓨터 안에서 그 기본적인 기능이 다 돌아갔거든요. 이 이유는 실제로는 얘는 거의 연산을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받고요.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작용들, 그러니까 제미나에게 요청하고 이것을 받고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하는 몇 가지 작업들만 추가로 해요. 그래서 실제 컴퓨팅은 구글 컴퓨터가 해줄 거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작업들을 간단한 작업들이지만 메인 작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큰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그 어지간한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버팁니다. 크게 뭐 무리가 갈 일은 거의 없어요. 메신저 봇 R은 안드로이드만, 그쵸? 메신저 봇 R이라는 어플이 그 안드로이드에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 폰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폰만 되고요. 메신저 봇 앱이 종종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골치가 아프셨는데 그런 경우가 저는 크게 없었어요. 메신저 봇 R이 뭐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가 끊겨서 그게 좀 하드웨어적으로 좀 걱정이 있지만 이런 메신저 봇 R 단계에서의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코딩할 때 클로드 대신 GPT를 사용하는 이유, 서치 GPT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GPT-4.5가 서치 GPT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검색 기능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빈 검색에서 좀 서치 GPT보다는 허접하겠지만 그래도 검색 기능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GPT가 학습된 끊긴 진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월인데 뭐 8월까지 학습을 했어. 그러면은 8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리고 랭체인에 대한 정보도 얘가 조금 적어요. 자료가. 랭체인이 좀 최근에 나온 도구이기도 하고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얘가 정보가 적거든요. 그러면은 얘한테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봐. 그리고 이제 코드 다시 작성해줘 하면은 틀린 코드 작성하다가 아 이런 코드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고 저한테 정상적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PT를 주로 이용하고요. 클로드도 정말 좋긴 한데 검색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 GPT를 주로 사용하는 거죠. 사전에 FAQ, PDF를 학습시킨 후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한데 이거는 지금 솔론봇에 붙어있는 기능도 아니고 이거는 레그라는 별도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RAG라고 하죠. 리트리버 증강 생성인데, 리트리버 그러니까 검색이죠. 검색 증강 생성인데 이 검색 증강 생성에서 검색도 잘해야 되고 생성도 잘해야 되고 기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다루시는 분들이 또 따로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론봇에서는 다루진 않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테디 노트님이나 아니면 AI 스쿨 같이 인공지능 쪽을 조금 더 다루시는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켜둬야겠죠. 안드로이드 기기는요. 예전 핸드폰 쓰면 되려나요? 네, 항상 켜둬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안드로이드 기기여야 되고요. 메신저 봇 R을 설치하려면 다만 5년 이내에 예전 핸드폰이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끄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끄지 않고 그 메신저 봇 R이 정상 설치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약은 제미나이에게 URL 요약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것이 별도의 요약 프롬프트를 쓰는 것인지, 그 프롬프트도 유튜브에 공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URL을 패스트 API가 그 크롤링 해가지고 크롤링한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달라고 이 프롬프트를 넣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룰게요. 유튜브 크롤링 할 때 자막 어떻게 가져오는지 알 수 있나요? 레피드 AP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레피드 API가 뭐냐면은 API들 모음집이에요. 여기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뭐 여기에 정말 많거든요. 뭐 프렌스 리크드인 프로필 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 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트위터 API도 있고 다양해요. 이 중에서 그 유튜브
자막 API를 하나 사용해가지고 저는 그걸로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요약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등도 하시는데 이제 프롬프트도 솔론봇 강의에 나온 이거 다음에 이게 1이고 이게 2탄이 있는데 이 2탄에서 프롬프트를 다루는데 강의에서도 그 프롬프트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긴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